안녕하세요. 네, 목사의 서재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좀 멋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 커피와 또 우리 인문학의 대가이시고요. 또 한남대학교에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목사님 또 우리 교수님 또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귀한 유튜브 채널 공간에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하게 해서 영광입니다. 저는 청주의 하이엘 교회라는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한남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또 학생들 인문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쪽으로는 SCA 국제 공인 트레이너 또 국가대표 심사 이렇게 보면서 또 커피 쪽으로도 전문가적 소양으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책을 냈는데 네, 우리 또 교수님께서 책도 함께 나누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목사의 서재 오늘 외전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뭐 신학책이나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책들을 했는데요. 네, 오늘 목사님 책 이게 미리 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커피 매우 좋아해서 그냥 먹는 것만 좋아했는데 커피 역사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커피 우리 손에 왔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서 알고 나니까 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우선 근데 이 책이 좀 특별한 게 뭐 커피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인문학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가요, 목사님? 네, 사실 제가 이제 커피 국제감독관 준비하면서 제 선생님께서 저는 인문학자면서 또 커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인문학과 관련된 커피의 이야기를 다루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년에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또 커피의 역사 또 커피가 나아갈 방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커피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저기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로 커피랑 예수님은 끊기가 어렵다. 뭐 이러잖아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뭐 시작이니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어떤 거세요? 저는 뭐 다 좋아합니다. 뭐 산미가 좋은 커피도 좋아하고 또 뭐 너트하고 이렇게 초콜릿한 그런 커피들도 좋아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산미가 좋은 또 플로럴한 그런 계열의 화사한 커피들을 즐겨 먹습니다. 그러면 뭐 에티오피아나 케냐 이쪽 좋아하시나요? 뭐 에티오피아 참 좋아하죠.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교수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남이 타준 커피 좋아합니다. 최고죠. 다른 분이 내려주신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제가 내리면 맛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한남대학교에서 성서와 인성이라는 과목을 교수님하고 저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서와 인성 수업이 어떤가요? 갑자기 돌발 질문이죠. 학생들에게 뭐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목, 성서라는 제목이 있지만 또 성서에 대한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대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 없게 하는 그런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수업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교회나 또 이런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좀 다른 것들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 피드백 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이제 커피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 책을 이제 내어주셨는데요. 사실 인문학하면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이 또 종교 또 기독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인문학적 관점이 모든 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여러 중세 시대의 르네상스의 전문가들도 예술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술적 관점을 인문학으로 풀어서
제시를 했거든요.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공대나 이런 이과 쪽에서도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탁월한 모든 연구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피 부분도 네. 사실 인간이 먹는 거고 인간의 역사가 담겨 있고 또 맞아요. 커피를 통해서 중세시대 때 수많은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을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려고 이 책을 한번 집필해 봤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러면 이 책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 차례를 보니까요. 예. 진짜 이거 커피 역사책이더라고요. 아, 네네네. 저도 사실 커피 좋아해서 커피 네네네. 관련된 칼디의 전설부터 예. 여러 이제 커피 전설들이 네네.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커피를 네. 좋아하시고 또 커피를 통한 네. 인문학을 네. 좀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이 책은 이제 세계 커피의 역사, 네. 그리고 나아가 이제 한국 커피의 역사도 다루고 있고요. 네. 또 뭐 커피의 그런 본연적인 이제 자연 과학적인 접근으로 네. 커피의 뭐 품종, 뭐 그런 커피의 그런 요소들을 네. 좀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와 종교적인 부분도 다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슬람권 또 기독교 국가 이런 부분들에서 커피를 어떻게 접했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커피를 통한 전쟁 이야기, 네. 세계 전쟁 이야기도 다루었고요. 또 커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커피와 건강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장 이슈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커피 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사실 이 네. 책 안에 담겨진 게 엄청나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읽어봤지만 저도 커피 관련 책들을 조금 보긴 했지만 네네. 이렇게 방대하고 잘 정리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에게 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아, 예. 많이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정말 기존에 나와 있는 네네. 커피의 역사와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도서들을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고 또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렇죠. 그것을 추리고 해서 요약 정리한 책이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의사를 보면 더블보드라고 하잖아요. 예. 흉부외과랑 뭐 신경외과. 근데 네. 목사님 보시니까 지금 이제 커피 네. 진짜 SCA 네네네. 감독관이시잖아요. 네. 네, Q이시죠. 네네.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철학 박사시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네, 하여튼 네,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커피 네네네. 전문가 또 PhD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신뢰가 가고요. 아, 네.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네. 한 권이지만 100권 같은 책 같습니다. 아, 네. 뒤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책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100권 커피에 관한 책 100권을 보기보다 잘 정리된 한 권의 네. 책을 만약에 누군가 요청하신다면 이 네. 책 제가 아주 기꺼이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 커피 역사 어떻게 시작됐나요? 보통 이제 커피의 예. 어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뭐 커피의 어원에 대한 그런 전설도 몇 가지가 많이 있고, 네네. 또 그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각 세기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뭐 6세기서부터 뭐 8세기 또 뭐 11세기, 10세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뭐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맞아요. 함께 고민해 보면서 세계 커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한국 커피 역사도 있었잖아요. 예, 저도 예. 예전에 영화 갑인가요? 아, 그, 네네네. 거기서 보니까 네. 이제 고종황제 독살에 네네네. 이 거묵튀튀한 이 커피에 이제 그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할까요? 아, 우리나라 뭐 사실 뭐 하나에 열광하면 그렇죠. 아주 집중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국제 감독관으로 SCA에 소속돼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 소속된 국제 감독관이 거의 400명을 달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만 해도 한 100명, 뭐 영국만 해도 한 100명 정도, 80명 채 안 되는데, 그래서 SCA에서도 우리 코리아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많으니까요. 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은 뭐 자격증이면 자격증 아니면 뭐 하나 열광하면은 열광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세계 최고를 찍는 것 같습니다. 뭐 K-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에 대해서 더 이제 역사도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먹는 커피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건강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커피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잘 안 먹고 그냥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잘 로스팅하고 좋은 생도 그리고 관리가 잘 된 커피들을 먹을 때 우리의 건강에 많이 유익합니다. 잘못된 건 오히려 뭐 발암 물질도 생성이 되고 그래서 커피는 구별해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나오는 카페들이 그렇게 건강한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커피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신념을 갖고 좋은 콩으로 또 이렇게 로스팅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건강한 커피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별다방과 기타 등등 저도 자주 가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우리 교수님 가게에 가면 건강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어디서 하고 계시죠?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가경동이라는 동네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또 바리스타 교육도 뭐 국제 자격증도 교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언제든 오십시오. 이제 커피를 보면 요즘에 어떤 가게를 보면 뭐 산미가 있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소한 맛 뭐 이런 거 원하십니까? 원하는 원두를 고르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그냥 전 맛있는 걸로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산미 또 고소한 맛, 이 커피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들려주세요. 사실 한국 분들은 산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좋은 커피를 먹지를 못했고 또 좋은 커피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레몬을 먹을 때의 자극적인 산미나 아니면 식초를 맛볼 때의 자극적인 산미가 싫으니까 나는 산미 싫어요 하고 이제 너티한 그러한 커피들을 찾는데 숭늉처럼 고소하거나 초콜릿티나거나 진한 달달하거나 사실 좋은 산미는 과일 주스를 먹는 듯한 아주 달콤하고 또 굉장히 향도 좋고 그런 산미의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게 커피 그 생두에 따라 다르고 또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르고 맞습니다. 또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이제 죽은 커피도 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의 세계는 정말 알면 알수록 아주 또 점점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마시는 커피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커피를 알면 알수록 이 커피의 맛이 왜 이럴까라고 질문할 때 다양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알아갈수록 또 커피에 대한 애호가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그냥 뭐 산미 없는 거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데 어떤 커피가 노란색 맥심 아닙니까? 인스턴트 맞습니다. 커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맛이 한결같잖아요. 물 조절만 잘하면 되니까. 거의 뭐 그건 이제 좀 설탕맛, 풀인 맛이 강합니다. 뭔가 힘이 떨어졌을 때 맥심 한 잔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노란색? 지칠 때는 맥심 좋아합니다. 목사님 여기 또 보니까 커피와 종교에 관한 얘기도 또 하셨어요. 근데 사실 커피가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있었다는 얘기는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커피 어떤 이 종교에 관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커피와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 예배 의식 속에서 와인 문화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도 재배되고 또 기독교 국가 북유럽이나 유럽 쪽은 이 날씨가 온도가 그렇게
춥고 막. 네네. 네. 따뜻하지가 않기 때문에 커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슬람 쪽에 뭐 티르키예 쪽이나 이런 이제 쪽은 그런 커피 열매도 잘 자라고 에티오피아나 예멘 쪽도 그렇고 네. 또 종교적으로도 포도주를 금지하는 술을 금지하는 그렇죠. 그런 종교적 교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커피가 그들에게는 아주 주식처럼 즐겁게 대체품이죠,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기독교에서 커피를 어떻게 접했는지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커피와 종교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속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요. 아내에게 충분한 커피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아내한테 커피를 제가 내려드려야겠구나. 맞습니다. 네, 잘 내리시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피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이제 예전에도 이제 세계의 어떤 식민지와 이런 것들 봤을 때 커피가 중요한 물품의 하나였다고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커피 선물 시장이 있고요. 비싼 커피는 뭐 재작년에는 게이샤라는 아주 비싼 커피는 키로당 한 1,500만 원 정도의 가격도 올라가는 가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게이샤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이샤 커피 생두를 로스팅하기 전에 있는 걸 봤어요. 비행기로 왔고요. 보통 이제 배로 오잖아요. 비행기로 오고 진공 포장으로. 그렇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로스팅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 원두값이 이제 생두값이 비싸니까. 비싸죠. 세계 3대 커피가 예전에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예멘 모카, 마타리 이랬는데 이제 이제 게이샤가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 그렇다면서요. 사실 그 3대 커피는 옛날 이야기고 그 3대 커피라는 프레임은 이제 일본 친구들이 그런 이벤트를 잘합니다. 일본에서는 3대 푸포, 3대 커피, 뭐 영국은 신사의 나라 이러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일본이 잘하는데 프레임을 잘 만드는군요. 그래서 좀 거품이 많이 있고 이제 게이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인기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때에도 선수들은 거의 게이샤를 들고 나옵니다. 좋은 거 갖고 나와야지 1등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커피 맛이 좋아야 좋은 성적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각 그 세계별로 어떤 이제 경제와 전쟁.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런 말도 있죠. 반대로 이 전쟁과 평화 얘기를 할 때 뭐 먹고 살기 위한 경제 때문에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의 커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사실 전쟁 속에서 커피는 이제 뭐 나폴레옹도 그 주식으로 그러니까 보급품으로 커피를 했습니다. 군인들 전쟁 때 나폴레옹도 깨워서 전쟁하라고. 이제 잠을 자면 안 되니까 야간 근무자들에게도 커피를 이제 보급품으로 주었고 또 뭐 1, 2차 세계 대전 때에도 커피는 굉장히 귀했고 또 미국도 그렇게 아예 이제 총 그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뒷부분 거기에 그라인더를 만들어서 세상에 커피 갈아서 현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싸워라. 그러다가 인스턴트 커피도 나온 거라고요. 그 시대 때 인스턴트 커피가 가장 활성화하게 돼서 세계 커피 산업을 지배하게 됐죠. 사실 인스턴트 커피가. 그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노란색 맥심을 전파해줬다는. 맥땡.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커피를 사실 저도 그렇지만 피곤하거나 뭔가를 집중해서 일할 때 카페인 충전용으로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커피가 건강식품이라면서요. 뭐 좋고 건강 커피를 선별해서 먹으면 커피만큼 좋은 게 없죠. 우선은 커피는 이제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심장질환 환자들한테는 이제 뭐 심장의 벌크업을 도와주니까 이제 뭐 심혈관 질환 환자들한테도 커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지 못한 커피는 어떤 커피를 먹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좀 관리가 우선 일단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커피를 실온에 많이 노출을 되고 이제 커피 그라인더 위에 있는 윗부분이 호퍼통에 원두를 담고 일반 카페들은 마감할 때 그걸 정리를 안 해요.
제가 어떤 카페 가보니까 예, 예. 기름이 아주 짜글짜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아, 뭐 기름의 문제는 로스팅이 길게 가면은 네네. 이제 기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기름인데 문제는 네. 그런 기름이 많이 나오는 로스팅 온도는 산패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어제도 봤는데 오늘 예. 갔는데 그대로 그냥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거는 조금 더 네. 급속하게 건강을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네, 저 개인적인 거고요. 예, 예, 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아, 근데 아닌가요? 대다수가 네. 그 원두 관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네. 아, 진짜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요즘 가정에서 많이 또 예, 예. 사다가 드시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가정에서도 이렇게 즐겁게 드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더라고요. 홈카페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수천만 원의 장비를 들여서 자기만의 주방에 네. 카페를 만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집에 전 놀러 갑니다. 아, 네, 좋습니다. 남이 내려주는 커피가 남이 제일 내려준 맛있죠. 커피가 네.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뭐 커피를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예,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네. 뭐 요즘은 뭐 공정무역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 뭐 산지에서 이렇게 네, 뭐 맞습니다. 재배도 해가지고 뭐 수입도 예, 해오고 예.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네.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커피는 어떻게 되실? 커피의 어떤 문화나 또 네. 경제적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커피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고 이런 많은 상황들에 놓여 있고요. 네. 커피도 가공할 때 뭐 물을 많이 쓰는 가공법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네. 계속 상승하니까 커피 재배 지역에 대한 부분들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일교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산 쪽 위로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커피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커피의 공급량은 줄어들 것이고 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커피 가공업자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우리 저희가 어떤데 그 원두를 살 때 네. 보면 뭐 와시드, 네, 네, 물로 씻었냐, 네, 네, 내추럴이냐, 네, 네, 뭐 네. 이런 것도 이제 몰랐을 때는 아, 네. 그게 뭔가 했지만 나중에 네네. 아,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예. 교수님한테 커피는 뭡니까? 저에게 커피는 네.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 접근했을 때 커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커피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네.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네. 언젠가 이제 이 책 후속작으로 아, 네. 뭐 그러한 관계에 대한 에세이를 좀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커피 드시면서 예. 또 이렇게 생각 정리한 것들 예, 에세이처럼 이제 네네네.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아유, 빨리 이제 출간해서 또 이 귀한 자리에 또 초대받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예.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하고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예.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 공통 주제, 네.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피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이 책 커피와 인문학에 대해 저 사실 이 책을요 네. 우리 교수님한테 받아서 카페에 가서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네. 이 책을 읽는데 참 재밌고 예, 예. 유익하고 네. 또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예, 예. 이게 저는 인문학 같아요. 사람이 네. 생각하게 하고 네. 어떤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게 인문학 아닙니까? 커피를 통해서 또 이제 정말 제대로 잘 정제된 예.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네. 이 책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네. 읽으시면요, 저는 설교 예화로 네. 사용하실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이 책 내용 중에 그 이제 서구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네. 이 노예제도가 많았는데 사실 제국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거의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에서 잘못된 성서 해석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흑인들을 노예와 많이 삼았고, 네네. 그리고 그 많은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 농사였습니다. 네, 모카 재배랑 커피 농사였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뭐 기독교인 분들에게는 많은 고민과 또 신앙적 그런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접근으로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벌써 다음 책이 좀 기대가 돼요. 네. 숨은 멋진 책들이 많은데 잘 예. 알려지지 않아서 네네네. 많이 만나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 사실 이 책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도 이 책, 예. 특별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네. 꼭 한번 읽어보라고 책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와 인문학의 대화, 우리 임신호 교수님, 또 임신호 목사님, 이 책으로 잠깐 나눠봤습니다. 네. 이 책 어디서 찾으면 되죠? 네, 이 POD 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온라인 플랫폼 모든 곳에서 다 구입 가능하십니다. 뭐 알라딘, 또 교보문고, 예스24, 뭐 여러 북센 이런 모든 데에서 검색하시면은 다 쉽게 네, 통장에 잔고만 있으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든. 네. 자, 커피와 인문학 얘기는 사실 흔치 않은 이야기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두 가지를 다 전문가가 없으시더라고요. 진짜 전문가, 듀얼 보드를 갖고 계시는, 더블 보드 갖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담은 책. 교수님 책이라서 딱딱하지 않습니다. 매우 잘 넘어가고요. 정제된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이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